안녕하세요. 월화책 여행이 돌아왔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다. 아이 그만. 갑자기 웬 노래? 아이고, 오늘 이야기가 원숭이 이야기니까 그렇지. 원숭이 너무 귀여워. 사람처럼 손을 내어 바나나도 받아서 껍질도 벗기고 또 먹기도 하고. 키키키키키키. 난 원숭이 흉내도 잘 낸다. 키키키키키키. 원숭이는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까? 나도 궁금해. 우리 원숭이 이야기 듣고 원숭이 한번 보러 가볼까요? 그래 원숭이야 기다려. 뿅. 원숭이가 준 보물.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도 없이 단둘이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비록 자식은 없었지만 부부는 금실도 좋고 인심도 좋아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계세요? 제가 배가 너무 고픈데 밥 한 그릇만 주실 수 있나요? 부부가 문을 열어보니 웬 거지 안악이 밥을 얻어먹으러 찾아왔는데 배가 잔뜩 불러있는 거예요. 아휴, 보아하니 홀몸도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남편은 어디에 있길래 혼자 그러고 다니는 거유? 어서 들어오시게나. 예, 저는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과거를 보러 떠나서 돌아오지 않아 남편을 찾으러 나섰다가 길을 잃고 이 꼴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되었구려. 여보, 이 안악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만으로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나도 부인 생각과 같소. 몇 달이라도 여기 머물면서 좀 쉬시구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얼마 후 그 안악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이보게, 자네가 아들을 낳았네. 그것도 아주 듬직한 아들을. 고생했어. 아들이요? 고맙습니다. 부부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를 하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안악은 며칠 후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여보, 남은 이 아기가 불쌍해서 어쩌죠? 제 생각엔 삼신할미가 우리 부부에게 보내주신 아기 같아요. 그냥 우리 아이로 키우면 안 될까요? 그럽시다. 하늘이 내려주신 복덩이 우리 아들로 합시다. 그렇게 하여 부부는 온갖 정성을 다해 동양젖까지 먹여가며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걸음마를 할 무렵 뜻밖의 이 부부에게도 아기가 생겨 얼마 후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부부는 남의 자식 내 자식 할 것 없이 두 아들을 잘 키웠고 두 아들도 서로 우애 깊게 잘 자랐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건장한 청년이 되고 부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보, 덕분에 우리도 남들 부러울 만큼 재산도 넉넉해지고 두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고요. 우리가 죽기 전에 아이들에게 사실을 다 말해주고 재산도 물려줄까 하는데 어떻소? 좋은 생각이시구려. 헌데 재산은 어떻게 나눠줄 참이신지요? 내 생각엔 마지가 우리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해야 할 터이니 큰 애한테 재산을 다 줍시다. 작은 애한테는 먹고 살 만큼만 줍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여 부부는 두 아들을 불러 앉히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큰아들은 깜짝 놀라며 저는 여지껏 두 분이 저의 친부모님이 아니라고는 단 한순간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자식도 아닌 제게 재산을 다 물려주신다고 하니
그럴 순 없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친자식이고 아니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형님이 큰아들이니 당연히 형님이 재산을 모두 받아야지요. 큰아들은 부모님도 아우도 모두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친아들도 아닌데 전 재산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돼. 내가 없으면 모든 재산은 동생이 받을 수 있겠지? 결국 큰아들은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며 편지를 남기고 부모님 몰래 집을 빠져나왔어요. 여보, 우리 큰애가 집을 나갔나 봅니다. 여기 편지가 있어요. 뭐라고? 큰애가 집을 떠났다고요? 아유, 큰애야. 그렇게 무작정 집을 떠난 큰아들은 정처 없이 길을 걷고 또 걷다가 바닷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맞은편 벼랑 위에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일인가 싶어 벼랑 위를 올려다보니 원숭이 새끼들이 벼랑 위에서 바다 쪽을 보면서 시끄럽게 울고 있었어요. 원숭이 새끼들이 울고 있는 바다 쪽을 보자 바위 끝에 엎어져 있는 어미 원숭이를 개 수십 마리가 원숭이를 집어 바다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이런, 어미 원숭이가 먹이를 구하려다 개들에게 잡혔구나. 이놈들! 저리 가거라! 저리 가! 큰아들은 달려가서 개를 쫓고 울고 있는 원숭이 새끼들에게 어미를 보내주었어요. 다행이다. 어미 원숭이가 죽지 않아.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한숨을 돌리며 바위에 앉아 쉬고 있는데 구해준 어미 원숭이가 힐끔힐끔대며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냉큼 큰아들의 보따리를 훔쳐 달아나 버렸어요. 아니, 저 못된 원숭이를 보았나. 제 생명을 구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보따리를 훔쳐가 달아나다니. 큰 돈이 들어있는 건 아니나 먼 길을 떠날 때 필요한 것들을 챙겼는데. 그런데 조금 있으니 아까 그 원숭이가 힐끔힐끔대며 쪼르르 오더니 가져간 보따리를 도로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어이가 없구만. 남의 보따리를 훔쳐갔다 도로 갖다 놓고. 그래도 보따리를 찾았으니 다행이야. 이제 다시 떠나보자. 큰아들은 다시 찾은 보따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더니 군사들이 급히 달려오고 있었어요. 개 섞어라! 당장 서지 못할까? 큰아들이 가던 길을 잠시 멈추자 군사들이 큰아들을 에워쌌습니다. 어깨에 메고 있는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네? 이 보따리 안엔 헌 옷가지와 집신 두 켤레 뿐이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 당장 내 눈앞에서 보따리를 풀어보아라. 아니, 사람 말을 못 믿고 남의 보따리를 왜 풀어보라고 하는 겁니까? 군사들이 강제로 보따리를 빼앗아 풀어 헤치자 보따리 안에는 번쩍번쩍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이 천하의 몹쓸 도둑놈 같으니라고.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그건 이웃나라에서 우리나라 임금님에게 바치려고 실어온 보물이다. 내 놈이 그 귀한 것을 훔치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저놈을 당장 포박하라. 아니, 이럴 수가. 제 보따리엔 헌옷과 짐짓밖에 없습니다. 억울해요. 어미 원숭이는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갚겠다고 보물을 훔쳐 큰아들에게 주었는데 도리어 큰아들은 도둑으로 몰려 근처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사또, 이놈이 임금님께 바치려던 보물을 훔친 도둑놈입니다. 니놈이 보물을 훔쳤느냐? 아니옵니다, 사또. 어찌 제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실은 제가 어미 원숭이를 구해주었는데. 큰아들은 자초지종을 사또에게 말하였으나 원숭이가 보물을 훔쳐 큰아들에게 주었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겠어요. 온 마을에 도둑 누명을 쓴 큰아들 소문이 퍼졌고 때마침 큰아들을 찾아 헤매던 부부도 소문을 듣고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여보, 저기 우리 큰애 아닌가요? 왜 우리 큰애가 저기 있는 거죠?
부인의 말에 형장에 끌려 나오는 죄인을 살펴보니 그토록 찾아다니던 큰아들이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우리 아들은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니요. 분명 우리 큰애가 누명을 쓴 게 틀림없소. 내가 당장 사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소. 사또, 저 아이는 우리 아들이온데 절대 무언가를 훔칠 아이가 아닙니다. 도둑질을 할 사람은 따로 있단 말인가?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도둑질을 하려 하지 않지. 아닙니다. 저 아인 부모가 주겠다는 재산도 받기 싫다고 집을 나간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어찌 재물을 탐내고 도둑질을 한답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부부는 사또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아뢰었습니다. 부부가 한 안악을 만나고 안악이 낳은 아이를 키운 이야기까지요. 이야기를 듣던 사또는 잠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혹시 그때 그 거지 아닥이 자기가 어디 사는 누구라고 하지 않았던가? 잠시만요. 뭐라 했는데 그 어디더라? 그러고 보니 부부가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나서 생각나는 대로 말했어요. 그러자 사또는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바로 그때 과거를 보러 떠난 후 돌아가지 못했던 그 연인의 남편이요. 알고 보니 지금의 사또는 그 당시 과거급제를 한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갑작스레 병을 얻어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수년이 지나 있었던 거예요. 집을 찾아가니 아내는 없고 아내를 찾기 위해 원님이 되어 이곳 저곳 돌아다녔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찾았던 아이가 내 아들이었구나. 아버지. 결국 큰아들은 원숭이가 가져다준 보물 덕분에 친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원숭이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인간과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영리하고 재주가 많아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요. 또한 원숭이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유대감도 다른 어떤 동물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와, 이 이야기는 원숭이가 보물을 준 이야기구나. 역시 원숭이는 사람들과 친하기도 하고 사람들처럼 새끼에 대한 사랑이 많은 동물이야. 그런데 원숭이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게? 잔나비라고 들은 것 같은데. 원숭이라는 말도 순 우리말이래. 그래? 우리말이구나. 꼬리 있는 원숭이와 꼬리가 없는 유인원을 함께 부르는 한자어 원성에서 순 우리말화되었어. 원숭이는 다른 동물보다 뇌가 커서 우습긴 하지만 인간인 우리와 비슷한데 손과 발이 물체를 잡기에 적합하고 앉을 수도 있고 앞발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그래. 그리고 원숭이도 종류가 많던데. 맞아. 고개를 하는 원숭이도 있고 시끄럽게 우는 울음 원숭이도 있어. 멋지게 치장한 마모셋 원숭이류, 호기심이 많은 다람쥐 원숭이류도 있지. 대체적으로 이들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순응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아. 우와, 진짜 재밌다. 그래, 우리는 다음 주 또 재밌는 동물 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